네, 안녕하세요. 오원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첫 1억을 모으고 나서 4년 정도 흘렀는데 그간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작년도 나의 첫 1억, 그 후 3년 뒤 지금은 이라는 영상 후속편 같은 개념의 영상인데요. 이 영상이 제 채널 중에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온 영상이거든요. 한 4만 1000회 정도 조회를 했는데 이게 작년 7월에 제가 업로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딱 1년이 지난 시점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오늘 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 첫 1억을 모았던 이야기랑 그 후에 그 사이 어떻게 돈을 모으고 있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2015년부터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2024년이니까 딱 일을 시작한 지는 딱 10년 차 되는 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첫 1억을 모았던 게 2019년 말에 1억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딱 5년이 걸렸습니다. 5년이 걸렸는데 이게 각 해에 2천씩 모았던 건 아니고요. 첫 해에는 돈을 아예 못 모았습니다. 왜 못 모았냐면 차를 샀어요. 한 1,800만 원짜리 차를 샀는데 차에 돈이 참 많이 들어가서 그 해는 돈을 못 모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 4년 동안 한 연에 2,500씩 모았는데 그걸 4년 하니까 1억이 되었죠. 그때 연봉은 한 5천 정도 되었어요. 5천에서 6천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실수령으로는 한 4천 정도 되었는데 4천에서 한 연에 1,5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를 저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투자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식도 몰랐고 주식이란 건 알고 있었죠. 근데 주식을 전혀 하지도 않았고 비트코인을 주변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눈길도 전혀 안 주고 그래서 1억을 2019년에 딱 5년 걸려서 순수 제 저축으로만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1억을 모으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 예금금리가 제 기억으로는 한 1%대? 예금이 1%대였는데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왜냐면 5년 동안 1억을 모은 그거에 대한 보상이 연 1%의 이자로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월 10만 원도 안 되는 거잖아요. 1년에 100만 원이니까. 근데 이자 소득세 15.4% 또 떼고 받으면 저한테는 대충 한 80 얼마 언저리 그냥 80만 얼마가 떨어지는 거예요. 1억이란 돈은 제 생각에는 엄청 큰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 연 8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는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때 좀 무모한 짓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좀 재테크를 해봐야겠다라고 눈이 좀 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 했던 게 삼성전자 넣었어요. 삼성전자 넣었는데 돈을 한 3천에서 5천을 넣었습니다. 무식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열심히 모은 자산의 3천에서 5천을 그냥 한 번에 거의 한 번에 한 1, 2개월 사이에 돈을 다 넣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 돈을 넣지 않으면 어느 정도 큰 수익을 얻기가 되게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는 나이브하게 생각해서 연 10%, 15%의 수익을 기대를 하고 넣었는데 이 정도는 돼야 한 3에서 500만 원. 그래서 한 달치 월급 정도는 벌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졌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 5천만 원 넣었던 게 한 4천만 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1억이 9천이 되었죠. 거의. 그래서 1억이 9천이 되었는데 또 저는 좀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1억이 9천이 되었지만 이 9천 가지고 뭘 해보자 해서 집을 매매를 했습니다. 지금 날짜도 기억해요. 2020년 6월 14일에 부동산을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9천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매매를 했는데 일단은 뭐 1억 가지고는 대출 없이 아파트를 좋은 거를 살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계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6억 5,500짜리 아파트를 4억에 전세를 주고 갭투자로 샀습니다. 그러면 6억 5,500짜리 아파트를 4억에 전세를 줬으니까 2억 5,500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이 중에 저는 1억 5천을 신용대출을 받았고 1억은 제가 모은 돈 그리고 추가적인 500만 원 플러스 무슨 취등록세 이런 것들은 또 추가로 그 해에 모았어요. 근데 그게 한 2천 정도 또 됐던 것 같아요. 복비도 내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2020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돈을 모으진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을 갖게 되니까 이제 삶이 조금 이제 눈이 좀 뜨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뜨이냐면 집이 생기고 세입자가 생기니까 이 집에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생겼어요. 집에 엄청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입자를 내보내야겠다. 아니 이 세입자가 전세 한 바퀴 돌 때 돈을 열심히 모아서 내가 들어가야겠다. 이런 목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을 모으고 나서 집이 생겼고 그리고 또 다른 목표인
실거주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 2년 동안은 향후 2년 동안은 진짜 돈을 너무 아끼고 열심히 모았던 것 같아요. 4억이란 돈을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LTV가 40%밖에 안 돼서 그때 아파트 시세 기준으로 해서 3억 3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에 제가 7천만 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7천에 플러스 그때 제가 DSR이 있어가지고 신용대출 1억 5천 받은 것도 일부를 상환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상환 금액이 한 2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2년 동안 9천을 모으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근데 2년 동안 9천을 모으려면 현실적으로 이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왜냐면 제가 연봉 이때는 한 6천에서 7천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9천을 만들려면 거의 뭐 한 푼도 안 써야 되는 금액인 거죠. 그래서 그때 다행히 이때 회사에서 제가 뭐 해외 연수, 그래서 해외에서 석사 따는 연수가 돼가지고 해외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두 해에 걸쳐서 다녀오게 됐는데 거기에서 체류비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체류비 조금 나온 거로 거의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급은 진짜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았고, 그래서 이 두 해 동안 1억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해 동안 모은 게 제 두 번째 1억이 된 거죠. 진짜 해외에 갔는데 열심히 놀고 이런 것보다 최대한 저렴하게 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바 같은 데 자주 다니지 않고 그냥 해외는 제가 아일랜드에 있었는데 마트가 술이 싸니까 마트 가서 술 사서 먹고, 학기랑 학기 중간에 방학일 때 아일랜드가 물가가 비싸니까 그때 멕시코랑 터키 같은 데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저렴하게 돈을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1억을 모아서 2022년 12월에 전세 반환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3년 작년이 시작된 거죠. 근데 아파트를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것저것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집수리도 해야 되고 또 뭐 가전제품도 사야 되죠. 냉장고, 뭐 청소기, TV, 뭐 이것저것. 그래서 돈이 많이 깨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돈이 정말 없었습니다. 진짜 제가 딱 아파트를 입주했었을 때 돈이 진짜 없어서 도배 장판도 못하고, 도배도 그냥 쿠팡에서 페인트 사다가 거의 2주 동안 매일 퇴근하고 와서 페인트질을 하면서 제가 거의 스스로 집수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수리도 그렇게 하고 가전제품은 거의 최소한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돈이 좀 초반에 많이 들어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2022년까지는 주담대가 없었는데 2023년도부터 주담대가 생겼거든요. 그 전까지는 신용만 있었는데, 그래서 원리금이 거의 18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월. 상당히 삶이 제가 느끼기에는 빡빡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제 MBTI가 ESTJ인데 저는 항상 좀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목표가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첫 이 5해 정도는 1억이 목표였었고, 나머지 그 다음 3년은 집 사고 입주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근데 2023년부터는 이제 목표가 좀 없어진 것 같아서 좀 허탈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목표 후보가 좀 떠오르긴 했는데 이직이 가장 먼저 떠올랐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때가 좀 시장이 안 좋았을 때가 이직을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이직을 못하니까 삶이 되게 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직 생각을 접고 이럴 바에는 이 더러운 세상, 내가 어디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돈을 열심히 모아서 일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아보자. 그래서 4월부터 파이어에 대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매달 저희 투자 영상이나 제가 투자 공부한 거 아니면 그때 이벤트들을 올리는 채널을 제가 지금 운영 중인 건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 4월 이후로부터 제 목표는 파이어가 되었습니다. 파이어로. 그래서 지금은 짧게는 한 4, 5년 뒤에 그만두고 싶고, 길게는 늦어도 한 10년대로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또 제2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돌아보면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첫 1억을 모았을 때가 제일 마음이 편했어요. 금융적으로는. 그냥 어디 제가 빚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돈 쓰고 남는 거 저축하고 그렇게 좀 여유롭게 살았는데, 여행도 가고 싶을 때 가고. 근데 딱 집을 사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삶에 대한 이제 압박감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압박이. 왜냐면 월마다 나오는 대출 원리금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세입자에게 되돌려줄 전세 보증금도 있고, 그리고 보증금을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 주담대가 생겨서 주담대에 대한 원리금이 이제 매월 나오고, 그래서 이게 삶에 대한 이 텐션이 점점 진짜 이게 쭉쭉쭉쭉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영상에서도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1억을 모으고 나서 오히려 돈에 대한 긴장감이 훨씬 더 세진 것 같아요. 1억을 모을 때는 저는 크게 요령은 없었거든요. 그냥 아껴 쓰면 자동적으로 1억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생각 없이 돈을 모으면 안 되고 내가 어떤 금융 플랜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됐던 거죠. 2년 안에 1억을 만들고 뭐 이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 집계약을 하면 계약금, 뭐 중도금, 잔금 뭐 이런 일련의 금융 프로세스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1억 모으고 나서 제 삶이 좀 많이 어른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어요. 지금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작년에 제가 투자한 건 어느 정도 되었나 좀 봤었거든요. 어느 정도 성과 있나. 그래서 제가 매달 올리고 있잖아요. 제 투자 기록을. 작년에 보니까 249만 원 벌었었더라고요. 얼마 투자해서 벌었나 보니까 약 4천만 원 투자해서. 그리고 현재 지난달 제 영상을 올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7월 투자 기록은 제가 8,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거의 1년 사이에 4천만 원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돈 모으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요령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그 요령이 무슨 어떤 기술을 알고 뭐 어느 방법을 알고 이런 것보다 그냥 제가 좀 약간 그 돈에 대한 삶에 대한 태도, 방식 이런 게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쉽게 먹었던 음식도 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최대한 뭐 외부에 나가서 저녁자리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생기고 약간 이런 것들 그러면서 돈에 대한 그런 좀 약간 경각심 이런 게 좀 많아졌었고요. 그리고 모아놓은 자산들도 알아서 이제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는 S&P 500하고 이 집 하나인데 그것도 그냥 꾸준히 잘 지금 올라주고 있어서 저만 그냥 착실히 지금 열심히 살면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는 믿음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한 빠르면 5년 뭐 늦으면 10년 정도 뒤에 원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1억을 모으고 나서 그 4년 뒤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두서없이 그냥 좀 최대한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뭐 의견 있으시면 댓글도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투자하는 영상 올릴 거고 제가 파이어가 되는 그때까지 그 과정들 그 생각들 꾸준히 올리면서 저와 구독자분들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